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준 한 올케에 대한 사연입니다. 바로 시누이에게 그랬다 하시는데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 5년차 아내이자 며느리입니다. 3년 정도는 시댁에서 살았었고 지금 분가를 한 지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인자한 성품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합가하면서 사는 동안 문제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느라 초반엔 고생 좀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력이 생겨 그런지 이제는 제가 시어머니를 이겨먹고 있네요. 처음 저희는 분가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희 분가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던 분은 바로 시어머니셨는데 결혼하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1년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분가를 하라고 말이지요. 대부분 분가해서 살다가도 시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합가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인데 반대로 분가 이야기를 하시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컸었던 것 같네요. 혹시나 시아버지를 잃으시고 슬픔에 겨워 나쁜 마음이라도 먹으시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지요. 돌아가실 운명이었겠으나 시아버지의 불의의 사고는 정말 저희도 믿을 수 없는 일이기는 했거든요. 남편을 너무 허망하게 잃었으니까 시리에 빠진 시어머니가 혹시나 다른 마음을 먹으신 거 아닐까 하고 염려스러움에 저희는 시어머니 분가 뜻을 거절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또 다시 분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거절을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정을 늘리기만 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속내를 내비추시는데 결국 저희는 심사숙고 끝에 분가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시리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딸 혼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동생인 시누이 말이지요. 지방에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시누이는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 했고 거처를 다른 곳에 구하기보다는 시댁에 들어와 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더군요. 당시 만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미 결혼도 약속한 바가 있었기에 시댁에서 지내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누이의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할 때도 결혼을 했을 때도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저는 시누이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누이는 20살 넘어 집을 바로 나간 뒤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잊혀질 때쯤 얼굴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선택한 삶에 그 누구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었지요. 좋게 말하면 자유분방함과 동시에 독립적인 것이고 좋지 않은 말로 하면 식구들을 버린 사람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런데 그 시누이가 집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그동안은 그냥 함구를 하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서울에 올라오는 시일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고 아무리 그래도 시누이와 함께 사는 것은 저나 남편이 불편하지 않겠냐고 그리 말씀을 하시더군요. 애가 올라온다고 하더라. 처음엔 같이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애가 많이 불편해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나랑 사는 것도 불편하게 생각할 텐데 지 오빠도 그렇고 새언니도 그렇고 겸연 쩍겠지. 니들도 분가를 하는 것이 이득일 것이고 무슨 바람이 불어서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녀석을 어찌 맡겠니? 혹시 서운하니? 집 나간 딸내미 들어온다고 니들 내쫓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런데 애가 원래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었는데 지 발로 스스로 집에 돌아온다고 하니 나는 왠지 그의 편이 되고 싶구나.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구나. 결혼할 생각인데 나랑 같이 살면서 돈도 더 모으고 결혼 준비도 할 생각이라고. 애가 아주 들떠 있어. 서운한 마음 들어도
나를 좀 이해해 주렴. 떠나갔던 자식이 돌아온다고 하니 그동안은 무관심하게 살았었는데 실은 나도 우리 딸을 기다리긴 했었나 봐. 온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설레더라고. 그런 이유라면 저희가 분가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시어머니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너무 잘 된 일이었으니까요. 집 나가서 오랫동안 자기의 삶을 살았던 시누이가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에도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던 시누이가 자기 발로 자기 뜻으로 시댁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시어머니 입장에선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시어머니 입장 10분 이해해 드리는 것이 맞고 분가하라는 말씀을 곡해해서 듣거나 서운하게 듣는다면 그건 시어머니의 어미의 마음을 너무 이해 못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분가를 했는데 그때 당시 집을 이사해서 분가한 집에서 자는 그 순간에도 남편은 시누이를 의심했었습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서울로 그것도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요목조목 제가 따져 물을 필요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다 생각해서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굳이 곧대로 믿었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의구심을 품는 눈치였습니다. 때로는 제 시선을 피해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암튼 시누이는 약속대로 서울로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인상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좀 복잡한 심경을 들게끔 하는 인상이었는데 썩 수려한 외모였지만 첫 인상에서 기분 좋은 느낌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차 있는 사람이라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색안경을 끼고 본 건 아니었었습니다. 신우이에게는 뭔가 모를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었고 자기만의 비밀이 너무 많은 사람인 것 같기는 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곁을 내주려고 하지 않았고 하물며 자기 핏줄인 남편에게까지 그렇게 행동을 했었지요. 그 남매가 어떻게 지냈었는지 무슨 일이 있어서 시누이가 집을 나가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의 남매 사이에서 느껴질 수 있는 애틋한 감정이나 정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사이 엄청 좋지 않은 형과 남동생 사이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쩌면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으니 그 긴 세월에서 오는 서먹함일 수도 있습니다. 암튼 제 느낌이 그랬었다는 거였지요. 곁을 내어주지 않는 시누이는 좀 어려운 사람이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댁을 방문해도 잠시 저희 곁에 앉아 있다가 자기 방에 들어가기 일쑤였고 아예 집에 없는 날이 파다했었지요. 그럴 때 가장 눈치를 보는 것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는데 남편은 시누이의 부재에 대해 시어머니에게 항상 한 소리를 했었고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어머니를 힘들게 한다면 그냥 내쫓으라고까지 말을 했었지요. 좀 과격하게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과연 이 집안에서 시누이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자기 멋대로면 어머니 그냥 걔 내쫓으세요. 결혼한다고 했다면서요? 그럼 언제 하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만 어머니랑 산다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만난다는 남자는 어머니한테 보여줬어요? 사실 저는 아직도 걔를 의심하고 있어요. 아, 말해 뭐해. 걔가 우리 속썩인 게 한두 번이에요? 거짓말하고 우리를 기만한 게 한두 번이냐고요. 어머니 말은 잘 들어요?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 속썩이지는 않냐고요. 아, 정말 잘 지내고 평안하던 우리 일상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참 제 속이 요즘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 마음고생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다 자세히는 아니고 흘려드는 형식으로 신유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었는데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3자인 저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안쓰럽더군요. 말을 하지 못하는 입장의 시누이, 말을 하지 않으니 답답해 하다가 결국엔 손찌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아버지.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시누이를 달랬다가 결국엔 시누이가 집을 뛰쳐나가고 할 수 없이 시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시어머니와 남편. 그들의 사정은 매우 얽히고 설킨 그런 이야기들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시누이는 아직도
시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찾아오지 않았었던 거였더군요. 밖에서 보면 너무나 멀쩡하고 선하고 사랑이 충만한 가족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솔직히 불쌍하단 마음도 들었지만 그런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살고 있고 무관심했었고 보여도 애써 보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들이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나설 방법도 없었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신우이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악감정이라기보단 신우이를 잃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이건 신우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한동안 눈치반은 살폈던 것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것을 안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른 신우이가 결혼을 해서 자기만의 가정을 좀 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시어머니도 좀 편안해질 거고 남편도 시어머니 걱정을 좀 덜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신우이는 결혼은커녕 결혼 예정이라고 했었던 상대방 남자도 보여주지를 않았었습니다. 계속 시간만 가니까 남편은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란을 일으키게 될까봐 그때 남편을 몸까지 써가며 막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판을 짓지 않고 기다렸던 것에 대한 보상이었을까요?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 즈음 지났을 때 신우이는 결혼할 사람을 소개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댁에서 만나기로 했고 간단하게 저녁 식사 자리를 갖기로 했었지요.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신우이와 그 상대방 남자의 사이가 말이지요. 신우이가 그동안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보여주었던 쌀쌀함이 아니라 뭔가 기가 좀 죽어있는 그 남자에게 넙죽 엎드려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하다못해 신우이는 그 결혼할 사람이 밥을 먹고 있는 동안 자기 입에는 아무것도 넣지 못하고 그 남자의 반찬 수발을 드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너무 의아했었습니다. 아무리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해도 식구들 다 있는 곳에서 저렇게 과하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요. 그 남자를 살뜰하게 챙기려고 하는 신우의 마음은 이해가 갔지만 보기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그랬습니다. 신우이가 밥 한 톨 입에 넣지 않고 옆에서 자기 수발을 드는데 너무 아무렇지가 않은 겁니다. 익숙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당연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 모습을 보는 제 기분도 너무 좋지 않았는데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어땠을까요? 무슨 주인과 종의 관계도 아니고 아니 요즘 세상에 남자가 밥을 먹는 동안 반찬 수발 들어주는 여자가 어디에 있답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치를 살폈는데 그들은 그냥 모른 채를 하는 것만 같았어요. 신우의 기분을 살핀과 동시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싶었던 심정이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지랖이고 주제넘게 왜 나서냐고 할 수도 있지만 신우이의 앞날이 뻔히 보였기에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에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젓가락질을 못하는 거냐고 말이지요. 그랬더니 그 남자야말로 의아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그러더군요. 저 젓가락질 잘합니다. 아, 왜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아, 그러세요? 아까부터 보니까 우리 아가씨가 반찬을 다 올려주길래요. 혹시 저는 젓가락질을 못하는 분인가 싶었어요. 아가씨, 이제 그만하시고 아가씨도 얼른 식사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둘이 있을 땐 괜찮아도 어른도 계시는데 계속 반찬 올려주는 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얼른 아가씨도 식사하세요. 젓가락질 잘 한다잖아요. 신우이는 쭈뼛쭈뼛한 상태에서 아무 말 하지 않았고 그 남자가 나서서 그러더군요. 이게 자기들의 스타일이라고 말이죠. 자기는 지금까지 신우이를 만나면서 한 번도 젓가락질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신우이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자기를 왕처럼 떠받들었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한 거지. 그런 거 아니라면 왜 자기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어리지도 않은 신우이와 결혼을 생각했겠냐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 이런 면이 좋아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사실 이 사람 이런 면이 아니라면
제가 왜 결혼을 생각했겠습니까? 순전히 이 사람의 성향 하나 보고 결혼하려는 겁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 집안 식구들과 오랫동안 사정이 있어서 떨어져 지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라오기 싫다는 거 제가 억지로 해서 올라오도록은 하게 했는데 사실 결혼을 서두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식구들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아실 사실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좀 편찮으신데 최근 들어서 상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른 결혼해서 제 수발을 드는 것처럼 제 어머니 수발을 좀 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곳에 있어도 자기 집 느낌이 아니라 눈칫밥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면 얼굴 볼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얼굴 안 보고 살았던 가족이었는데 그게 더 마음 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데리고 가서 잘 교육시켜서 살아볼 테니 염려 마십시오. 그리고 뭐 준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다 준비할 테니까 그냥 오셔서 식사나 하십시오. 그래도 신부 자리에 식구들 아무도 앉아있지 않으면 속상할 수도 있을 테니 참석만 해달라 이겁니다. 시어머니 남편 있는 자리에서 그의 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처가가 될 곳이었는데 말 조심을 전혀 하지를 않더군요. 은근히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저희를 무시하는 것이 느껴졌고 아가씨에게 또한 그랬었습니다.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설령 우리 아가씨가 그 남자에 비해 좀 기운다 해도 그 누가 자기 아내 될 사람의 식구들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건 버르장머리가 없어도 너무 없는 행동 아닐까요? 가만히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도 참 그랬습니다. 남편은 워낙에 시누이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 그렇다 쳐도 어떻게 어머니까지 아무 말 안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무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얼른 시누이를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나 봐요. 시누이가 시댁에 들어오고 나서 잔잔하게 유동치는 일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겠다 했으니 얼른 그냥 네 갈 길 가라. 차라리 보지 않는 상태에서 너를 그리워하는 것이 낫지 같이 사니 좀 피곤하다. 이런 감정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제게도 시어머니와 남편의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는 것만 같은데 과연 시누이는 어땠을까요? 그녀도 그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결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또 가족들이 자기를 거짓말쟁이로 생각할까봐 혹시 자기한테 또 실망스럽다라는 말을 할까봐 그 남자를 데리고 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튼 남자와 하는 식사 자리는 너무 찝찝하게 끝이 났습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매너도 영광이고 첫인상도 비호감인 그 남자와 말이지요.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끼어들어도 되는 건지, 내가 말을 좀 해도 되는 건지 말이지요. 결국 저는 좀 끼어들기로 했습니다. 남자가 말한 조건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으니까요. 아픈 자기 엄마 돌보게 하려고 일찍 결혼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아내들 사랑 가족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그 남자. 우리 아가씨 그곳에 시집을 가면 어떤 대우를 받을지 너무 뻔했습니다. 남편에게 제 걱정을 이야기하니 자기의 인생인 것이라고 자기가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반찬 수발 들고 그리고 그 남자가 말하는 동안 입 꾹 다물고 있지 않았냐고. 걔가 원래 그런 애라고. 20살 넘어서 남자 좋다고 가족들 버리고 집 나갔던 애인데 뭘 더 바라겠냐고. 그냥 시누이가 알아서 하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속편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그리 큰일이 있었다고. 식구들끼리 때론 용서하지도 못할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서 서로 연을 끊어버리고 저주를 퍼부을 만큼 미워하기도 하지만 우선 저는 시누이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들어주던지 말던지 한 번 정도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 남자가 다녀간 뒤 시누이는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남자의 아픈 어머니를 돌봐드린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자기 팔자를 그렇게 꼬이는 건지, 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막 써버리는 건지 한심했습니다. 시누이가 집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들은 뒤 저는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누이의 얼굴을 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는데 지쳐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지요. 결혼을 앞둔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여느 신부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는 신우이를 붙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가 섞인 가족도 아닌데 간섭해서 우선 미안하다고. 하지만 같은 여자로서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여자의 입장에서 꼭 해줄 말이 있다고 운을 띄웠죠. 아가씨,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도 마찬가지고요. 아가씨의 마음이 어떠한지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굳이 남한테 잘 보이려고 나를 희생하면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 눈치 보고 희생하려고 아가씨 이렇게 곱게 자란 거 아니잖아요? 아가씨가 제일 중요해요. 남이 뭐라 생각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결혼은 내가 좋아 죽겠다, 내가 이뻐 죽겠다라는 사람과 해도 힘든 일이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요긴하게 쓸 사람이라니. 그런 대우를 받고 정말 이런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딱 봐도 아가씨를 하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순둥순둥한 아가씨여도 결국엔 싸움닭 될걸요? 나를 아껴주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가족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옳아요. 아가씨가 가족이 없나요? 어머니도 계시고 오빠도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몰라요. 그리고 내가 상관할 바도 아니고요. 그런데 아가씨, 이렇게 결혼을 하느니 우선은 내 가족하고 오해를 먼저 풀고 내 가족하고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서로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가는 방법을 몰라서 빙빙 돌고 있는 게 저는 보이는 것 같은데 정말 아가씨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에요. 가족으로서 아가씨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해주는 말이니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신우이는 초점 잃은 눈빛을 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혼이 빠져나갔다고 해야 할까요? 영혼도 없어 보였고 생기도 없어 보였고 말할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손을 한번 잡아주고 제발 한 번만 더 잘 생각해 보라고 한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신우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역시나 초췌한 모습을 하고 말이죠. 갑자기 신우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는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흐느껴서 말이지요. 말을 했는데 제가 신우이의 말을 알아들은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식구들이 싫어하니까 식구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가족으로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을 말이죠. 어렸을 적 철이 너무 없어서 방황을 하고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안긴 사람이 바로 자기였었다고. 나타나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 것이라고. 그 말을 하면서 오는 신우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신우이는 결국 그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과 신우이는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묻지도 않았었고요. 다만 남편의 한숨소리가 종종 들렸었는데 어느 순간 남편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담으로 그 성격 짱짱한 남자가 못된 짓거리를 하긴 했는데 제가 원래 성격이 드센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무슨 힘이 났는지 막 소리를 지르며 왜 헤어져야 하는 거냐고 하는 그 남자에게 소금을 한 바가지 퍼부었답니다. 굵은 소금은 천일염이라 비싸 아까워 못 던졌고 자잘한 맛소금 한 주먹을 뿌려 버렸네요. 제가 먼저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먼저 제게 침을 뱉었거든요. 얼마나 뚜껑이 열리던지.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며 어디 감히 귀한 딸내미 가져다가 다 죽어가는 노인네 병수발을 시키려고 하는 거냐고. 내가 이 사람 새언니인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너 같은 논팽이한테는 절대로 아가씨 줄 생각 없다고. 만일 가족들 눈치를 보면서 산다면 차라리 내가 데리고 살 것이라고 난리를 치기는 했었습니다. 암튼 제가 한 일이라고는 진심으로 신우이에게 이야기를 한 것과 그 남자에게 소금을 뿌려댄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정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았고 저는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해결점을 찾게끔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사정은 어떨까요? 여전히 남편은 신우이를 의심하기는 합니다. 신우이도 자기 오빠와 서먹하게 지내고 있고요.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저희 부부가 시댁을 찾으면 부재중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제가 진심으로 신우이에게 충고를 했다고 해서 극적으로 저와의 사이가 좋아진 것도 아니랍니다. 다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신우이는 제게 말도 걸고 가끔은 가뭄이 콩 나듯 저를 보며 웃어주기도 한답니다. 차츰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면 언젠가는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신우이까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여느 평범한 가족들처럼 편안한 날들이 오기는 하겠지요. 심심한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으시길, 그리고 밉고 실망스러운 가족이어도 너무 밀어내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신우이를 보면서 다가오고 싶어도 다가올 수 없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항상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하시고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가득 차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는 저희 시댁 식구들도 복잡거리면서 사는데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피를 나눈 사람들끼리 말이지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